모든 입자 물리학 궁극적으로 가면 이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그랑지안을 갖고 한다고 그랬죠. 나그랑지안은 뭐였어요? 내하고 우주에 관한 이야기요. 우주나 자연이나 사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남이요. 그래서 내하고 우주하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대표하는 에너지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요. 내가 먹이를 찾았어. 내가 움직이잖아요. 동물이 됐으면. 움직이잖아. 이게 운동 에너지요. 근데 자연은 가만히 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됐나요? 모든 한마디로 수식을 표현한 게 나그랑지안이에요. 그래서 전자의 나그랑지안, 쿼크의 나그랑지안, 양성자의 나그랑지안, 우리 인간의 나그랑지안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그랑지안은 뭐냐? 운동 에너지 마이너스 위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변화율을 누가 갖고 가느냐 하면 변화는 내가 하잖아요. 자연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모든 그런 나의 변화율이잖아요. 나의 변화율 속에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담는다는 개념이 이 나그랑지안 철학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속에 다 있어요. 그 운동 에너지의 미분 속에 있다고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뭐였어요? V 자성이잖아요. V가 뭡니까? 한 번 미분이잖아요. 거리에 대한 속도, 시간의 미분이잖아요. V 자성이니까 미분이 2번 들어가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2번 곱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오세요. 여기 미분 한 번, 여기 한 번, 이게 2번이잖아요. 이게 V입니다. V 자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텀 뭐냐면 무조건, 그러니까 일단 우리 3차원이면 위치의 함수입니다. 백두산이 있고 동해 바다가 있고, 그럼 거리의 함수잖아요. 됐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여기에 내가 변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바뀌지 않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준 그 에너지가 입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SU3까지 포함한 이 공식은 어떻게 되는가 적어줄게요. 자, 이거 마무리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크게. 여러분 적을 수 있는 가장 크게 한번 적어보세요. 모든 걸 담는 DU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 이 미분 속에 이 공변 미분 속에 모든 걸 담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담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보통 미분, 편미분, 4차원 시공의 편미분을 하고 플러스도 많이 상관없습니다. 뭘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I 헛수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커플링 개수가 나와요. 커플링 개수에 처음은 1이라 적으면 돼요. 금방 암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입자물리.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물리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 포톤에 대해서는 하이퍼 차지가 들어가요. Y가 들어가요. 됐죠? 그 다음에 포톤 필드가 들어가야 돼요. 포톤 필드가 BU로 들어가요. 됐죠? 그러면 빛의 세계는 다 이 속에 다 들어가요. 빛에 관한 모든 물리 변화는 이 속에 다 들어가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면, 자, 빛은 전자기 상호작용이죠. 두 번째 작용이 뭐죠? 약한 상호작용이죠. 약한 상호작용은 이 속에 다 들어가요. 헛수에다가 커플링 개수 G2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2분의 이게 공간의 회전자입니다. 이 공간의 회전자가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파울리 매트릭스가 돼요. 됐나요? 그걸 집어넣으면 돼요. 자, 해줄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위크 필드가 나와야 돼요. 위크 필드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요까지 해갖고 오늘 내가 풀어준 겁니다. 요까지 푸는 걸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 이걸 코어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마지막입니다. 코어까지 연결하면 이번에 I에 G3에 2분의 뭐냐면 이건 람다입니다. 그냥 람다로 두고 있는 여가 G입니다. GU입니다.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거는 요까지 푸는 걸 스탠다드 모델이에요. 요까지 풀어줬어요. 요까지 지으면 강한 상호작용까지 다 들어가서 우주에 대한 중력을 빼고는 다 설명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빨리 줄게요. 자, 시간 없으니까 요까지 다 해줄게요. 이 Y가 자, 여기까지. Y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 이걸로 거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Y 하나로 갖고. 이게 Y가 하이퍼 차지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Q는 I3의 2분의 Y. 이게 그 유명한 겔만 니시지마 공식입니다. 노벨상 받았습니다. 니시지마도. 이 공식일 겁니다. 이게 실험식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실험식인데,
너무나 간단한 실험인데 이때 I3는 뭐냐면 이게 다음 주에도 나오는데 I3는 아이소스핀입니다. 이게 바로 아이소스핀의 지방향입니다. 아이소스핀 이야기 많이 했죠. 이 아이소 자 요거는 빨리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는 어콕 있죠. 어콕의 레프터 다운콕의 레프터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값이 얼마 되는가. 다운콕의 레프터. 자, 시간대로 조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어콕의 전하량이 얼마입니까? 이거 알아야 되지. 3분의 2잖아. 자, 다운콕이 얼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굿. 3분의 1이죠. 자, 이게 Q입니다. 이 값이 Q요. 전하량입니다. Q 이꼴 하면, 자, I3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I3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적어줄게요. 이 I3는 어디서 왔나 하면, I 이꼴 2분의 n-1에서 왔습니다. 이 공식이 책자로 나오는 게 더 물어요. 그래서 입자물리학 여러분들 8정도 하고 할 때 자꾸 헷갈려요. 이 공식을 몰라갖고. 이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n 값입니다. 요 n 값이 이게 다중항에 가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다중항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중성자, 양성자 이렇게 묶죠. 그럼 이게 이중항입니다. 이게 이중항. 지금 뭘로 묶었습니까? 예를 들면 업콕 레프터, 다운콕 레프터 두 개 항으로 두 개의 아이템으로 묶었잖아요. 그때 이 두 개란 말이 요 n 값입니다. 그런 거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시그마 입자 있죠. 시그마 입자는 삼중함입니다. 시그마 입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시그마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n이 3입니다. 삼중항입니다. 이걸 입자물리학 보면 이게 굉장히 황당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묶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지는가? 처음에는 이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게 이중항이잖아요. 그러면 이중항 같으면 이게 n이 2요. 그러면 n이 2면, 자, 2를 집어넣어 보세요. 요 2를 집어넣으면 이게 n이 2면 i는 얼마예요? i는 2를 넣으면 2분의 1이죠. 잘 따라오세요. i 2분의 1이면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적나하면 위에다가는 플러스 2분의 1을 적고 아래에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적어요. 이게 바로 I3요. 따라오셨나요? 엄청 중요해요. I3가 되고 그러면 좀 계산해 보세요. Y 값이 나오지.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Y over 2 위에 거는 그 다음에 밑에 것도 Y over 2잖아요. 이걸 그대로 행렬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 하면 이게 Y over 2잖아요. 이거 더해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해보세요. Y 값이 얼마 돼요? 여기에도 이 Y 값은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이 Y 값은 이렇게 나와요. 3분의 2 이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Y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냐 하면 넘기면 6분의 4 마이너스 6분의 3 6분의 1 이꼴 2분의 Y잖아요. 다 해줄게요. 그럼 Y가 얼마예요? 2로 곱해주면 되죠. 3분의 1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Y가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이 나와요. 밑에도 3분의 1이 나와요. 해보세요. 해보면 재밌어요, 이게. 근데, 자, 이제 중요한 비밀 하나 이야기해 줄게요. 근데 이거는 L, 레프트 업콕, 레프트 다운콕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콕에서, 라이트는 완전히 다르겠죠. 뉴트리노 라이트가 없다 그랬죠. 따라오셨나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업콕에서, 자, 라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게 일중항이에요. 라이트 콕은 이렇게 해서 다운 콕 묶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업콕, 레프터, 다운콕, 레프터 했던 당연히 업콕, 라이트, 다운콕, 라이트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맞잖아요. 상식으로. 근데 이렇게는 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한번 보여줄게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업콕, 라이트는 이중항이 아니라 단일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량이 얼마예요? 전하량 그대로 3분의 2라는 거예요. 3분의 2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단일항 같으면 이 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 보세요. 이 공식 단일항 같으면 n이 얼마입니까? 단일항 같으면 n이 1이잖아요. 여기다 n 1 넣어보세요. 그러면 i가 얼마죠? i가 제로잖아요. 됐죠? i가 제로가 되면, 저 그대로 적어줄게요. i가 제로가 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동일해지잖아요. 제로니까요. 이건 제로가 돼요. 거기다가,
이건 제로와 같죠? 그 다음에 여기다 동일하게 해보세요. 이중항을 묶을 수 없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제로 플러스, 자, 2분의 y잖아. 2분의 y를 해줘 보세요. 이거 맞추는 y 값이요. 그럼 이 y 값이 얼마예요? 3분의 4가 되죠? 됐나요? 자, 이거 얼마예요? 이 y가 얼마였어요? 계산해가 3분의 1이었잖아요. 놀랍죠? 무슨 말이냐면, 레프트 업콕은 y 값이 3분의 1인데, 라이트 업콕은 y 값이 3분의 4라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야는 이중항을 만들고, 야는 이중항을 못 만든 단일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자물리학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y 값을 항상 바뀌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땠어? 여거 y가 그냥 멋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을 따질 때는 이 y 값을 갖고 모든 입자들이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마무리해 줄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이중항이잖아요. 이중항. 자, 왜 이 공식을 적용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왜 포톤은 질량이 제로인가를 이해하려면 이 값이 왜 포톤이 1인가를 알아야 돼요. 됐죠? 그걸 빨리 설명드릴게요. 이쪽에 마무리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했다는 거 이중항을 했잖아요. 자, 이중항이니까 이중항 파이를 1/루트 이중항이잖아요. 파이 1, 파이 2로 적으면 이거 진짜 황당해요. 이때 이 파이 입자에 이제 힉스장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는 일단 이중항이잖아요. 이중항이란 말은 이게 1이잖아요. 이중항 2잖아요. 2. 2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이건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하면, 자, 이거는 I3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차지부터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중항의 차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는 1인데 야는 제로라는 거예요. 이중항에. 이렇게 된 데서, 자, 이게 지금 I3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Y2분의 Y2분의 1 해보세요. 자, 여기 들어가는 Y가 얼마 값이 돼야 돼요? 1이면 되죠. 요 1이면 제로가 되죠. 요 1이면 1이 되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중항에서 Y 값은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웬만한 책이 안 나옵니다.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Y값 함부로 저 1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Y가 1이 되기 때문에 이 수식이 이 Y가 1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 포톤하고 힉스장이 인터랙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톤하고 힉스장이 인터랙션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입자의 질량은 힉스장에서 얻어오잖아요. 인터랙션 하지 않으니까 얻어올 수 있는 게 제로잖아요. 그래서 포톤의 질량은 제로. 따라오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왜 누구한테 왜 빛은 질량이 제로인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입자가 힉스장에서 엉겨 붙어갖고 질량을 뜯어오는데 획득하는데 그게 힉스 메커니즘인데 이 포톤은 Y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작동을 못한다는 거예요. 힉스장하고 인터랙션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힉스장하고 인터랙션이 제로기 때문에 포톤은 질량을 획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무한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전자기에서는.